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3.27포인트 2.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반도체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일자 넘게 순매도, 기관은 2144구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63.88포인트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94억 순매도, 기관은 25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종목의 약세 연동에 따라 국내 반도체 종목도 동반 하락하고, 또한 한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내 다른 국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중국으로 자금 이탈이 쏠림이고, 또한 징검다리 연휴로 수급 공백 등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80원에 마감했습니다. 0.82% 3시 30분 기준인데요. 일본은행이 BOJ가 금리 정상화 노선을 지지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선출과 중국의 유동성 패키지 공개 등의 올해 최저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테마 시장도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 등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헝션그룹, 컬러레이, CXI, 크리스탈 신소재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그리고 DYD, 넥스트아이, APR, 실리콘투, LNC바이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공구음원, 화승엔터프라이즈 등 일부 화장품,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의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회복 둔화 속에 경기 회복 둔화 속에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 금리 인하 등 이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시중은행들이 모인 시장 금리 결정 자율 메커니즘에서 이런 내용의 금리 조정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 방안에 상업은행들이 10월 30일 전까지 대출 우대금리 0.3포인트 이상인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가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도 적용되며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 12일까지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해 지수는 6%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을 했습니다. 해운 종합 물류 관련 종목들도 오늘 또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 내달 1일 총파업 우려가 지속되면서 태홍로직스, STX, 그린로지스, KCC, 흥하해운 등 해운 음식료 업종과 미래생명자원, 에드바이오텍, 신송홀딩스 등 음식료 업종 사료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 ILA가 기존 계약 만료일인 오는 30일까지 사용자 측인 미국 해운연합 USMX과의 MX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국제항만노동자협회 ILA는 향후 6년간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USMX 미군 해운연합회에서는 시간당 1달러 인상인 32%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항만 파업으로 경제 하루에 50억 달러, 약 6조 5,5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슬라와 함께 최소 20명의 헤즈볼라 지휘관을 제거했다면서 그중 한 명은 나슬랄라의 경호 책임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또 지난 7월 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 방문 중 피살된 지 약 2달 만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1인자가 잇따라 이스라엘에 암살되면서 중동 정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그리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암살 속에 중동 확정 우려가 지속되면서 스페코, 대성하이텍, 삼양ENC, 휴니드, 국영GNM 등 방산주 그리고 큰구석유 엑스코홀딩스 등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날 또 지난 7월 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 중 방문 중에 피살된 지 약 2달 만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1인자가 잇따라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이에를 공습해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고, 나스랄라에 대해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살해하고 수천 건의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을 새 질서의 이름으로 붙이고 그를 몇 년간 실시간 추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이번 공격을 매우 오래 준비된 정확한 시간에 정밀하게 실행했다면서 메시지는 단순하다. 이스라엘 시민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공고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에이징랜드, 콜타스 반도체 관련주와 마음 AI,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플리토 등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와 재롱산업, 세명전기,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등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은 미국의 8월 PC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고점 부담 속 차익 실현 매물 등의 혼조세를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13%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6%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들도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규제 당국인 A 모델 개발에 운영에 쓰이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자국 기업이 권고하는 이른바 창구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구매 금지 대상이 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AI 칩 수출 금지를 피해 기획한 중국향 H20 모델을 지침에는 화웨이와 카브리카 같은 중국 AI 칩 기업 제품의 사용 비율을 높일 것을 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7일 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면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크게 부각되면서 이날 또 이시바 소코스가 쇼크 속에 니케이 일본 증시가 4.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또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SG솔루션즈, 우리기술투자, 메커스, 티사이언픽 등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마켓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금일 오후 4시경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약 1.6% 하락한 64,420달러의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약 1% 하락한 2,630달러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66,000달러를 넘어섰지만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암살, 중동 정세 불안 속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초래되면서 상승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동호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번호는 수신 거부 및 착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불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